자, 이제 10페이지 이제 맞죠? 10페이지 다시 볼게요. 물질 변화와 화학 방식에서 물질 변화는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바꿀 수 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물리 변화에서 제일 뒤쪽에 한번 줄 쳐주세요.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물질의 성질이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있고요. 예를 들면 알루미늄 캔이다. 알루미늄 캔이 그냥 찌그러졌어. 알루미늄 캔이라는 금속이 성질은 변하진 않겠죠. 그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첫 번째 모양 변화. 얘를 한번 보세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얘를 잘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수행 같을 때 설명하거나 서술하거나 할 때 이제 쓰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모양 변화. 예를 들면 컵이 깨져. 유리컵이라고 쳐봐요. 유리컵이 깨졌는데 유리의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어쨌건 조각이지만 유리는 그대로잖아요. 그지? 모양만 변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 구긴다. 종이를 막 구겼어. 그런다고 해서 종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빈 음료캔을 찌그러뜨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찌그러뜨리거나 이렇게 자르거나 했을 때 뭔가 모양 변화는 있지만 캔이라는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밖에도요, 뭔가를 부수거나 아니면은 달걀을 깨뜨리거나 했을 때 성질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 변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태 변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잖아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는데 얼음은 고체고 물은 액체고 그 다음에 수증기는 기체인데, 자,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얼음이 이렇게 이제 승화해서 수증기가 되거나 어쨌건 얘가 물은 물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물의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뭐가 있죠? 마실 수 있어. 얼음을 마셔요? 수증기 마시니? 먹을 수 있잖아요. 얼음 먹을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 물은 뭘로 돼 있다? 수소와 산소로 돼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실험이 있는데 뭐요? 염화 코발트 종이. 에? 염화 코발트 종이. 에? 알지? 뭐예요? 모르?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를. 아, 그렇게 만든다. 그래, 알면서. 선생님. 네. 그러면 물로 붉은 코발트 종이랑 푸른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를? 붉은 염화 코발트 종이를. 아, 그거는 물이 아니라 다른 용이. 뭐요? 다른 액체가. 소금물이요? 몰라, 기억 안 나. 기름이요? 아니, 다른 거. 물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네. 기름 아니에요? 기름 아니야. 아. 여튼 그래서 얼음을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 해도 붉게 만들고요. 물도 마찬가지고 수증기를 쐬도 마찬가지로 붉게 변해요. 그래서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은 아까 전에 뭘로 돼 있다? 수소 더하기 산소니까. 물이란 거는 얼음이든 수증기든 결국에는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치? 이건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간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 상태 변화는 그래서 물리 변화에 들어간다. 선생님. 네? 그럼 궁금한 게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럼 붉은 그 푸른 코발트 중에 그냥 공기에만 넣어도 빨갛게 돼요? 공기 중에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은 양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 응.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영이가 모아가지고 대박 그럼 돼. 어떻게 모은대요? 모아. 자, 모아서 이제 모으면 이제 노벨상 받겠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산이에요. 확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집에 있는 향수라든지 디퓨저 같은 거 알지? 아니면은 화장실 냄새,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고기 냄새, 치킨 냄새 이런 것들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확산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배우긴 했는데 기체가 확산한다는 거, 기체 입자가 확산한다는 거 스스로 운동한다는 증거가 됐었다. 기억해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증발과 확산이 있었잖아요. 확산은 기체가 스스로 운동하는 거에 증거가 된다고 했었는데 입자가 운동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체 입자가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확산이라는 건요, 뭔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퍼져나가는 운동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잉크가 물속에서 퍼진다. 그 다음에 향수병 마개를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진다.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냄새, 고기 냄새, 치킨 냄새 이런 것들. 냄새가 그냥 퍼져나간다는 건요, 입자가 운동한다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성질이 변하거나 물질이 변한 건 아니에요. 이제 용해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전에 제가 소금물, 설탕물을 말씀드렸는데
소금을 말씀드렸는데 설탕물도 마찬가지죠. 소금이나 설탕이 물 입자 사이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라는 건요 녹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해는 이제 용액이 되는 과정인데, 용액이라는 건요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이는 거고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요. 용질은 녹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은 소금물을 기준할 때는 용매는 물이 되겠고 용질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액의 이름은 소금물이 되겠고요. 기억나지? 요거를 우리 과학에서는 물은 물이지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죠. 과학에서는. 설탕이 뭐였지? 그래서 염화나트륨 물에 녹였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되겠고요. 설탕은 설탕이지. 설탕은 과학 용어예요. 응? 그래서 설탕이. 만약에 설탕을 물에 녹였다. 그러면은 설탕. 설탕물이 되는 거고, 녹진 않지만 흙을 물에다가 섞었다. 흙탕물이 되겠죠. 아 근데 흙 수용액이라고 하면 안 돼. 수용이라는 건 뭔가 녹았을 때 얘기인데 얘는 녹은 게 아니지. 흙탕물은 녹은 건 아니지.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해라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물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물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 사이에 소금 입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소금을 뿌렸어. 이렇게 소금들이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는 현상.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입자가 서로가 이제 잡아당겨서 이제 끈끈해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용해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소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새로운 물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 변화라고 해요. 자, 용해 이제 설탕을 물에 넣으면 용해 되고요.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이거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스티 같은 거 있잖아. 아이스티 같은 가루를 물에 타서 먹잖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런 것들 대표적인 물리 변화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화학 변화인데요. 화학 변화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별표 쳐놓고요. 네, 화학 변화는요. 어떤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성질이 변하는 거야. 성질이 변한다는 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 오케이?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성질이나 새로운 물질이 성질이 변하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연소라든지 암금이라든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 성질이 변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 열과 빛이 발생한다. 열과 빛이 발생하는 건요. 우리 연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때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양초가 탄다. 양초가 타면요. 양초에 있는 파라핀이라는 성분하고 그 다음에 연소라는 거는 산소가 만나는 거잖아요. 불의 조건 중에 하나가 산소잖아. 그죠? 파라핀과 산소가 만나서 뭐가 생성되는 거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연소라는 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수증기 물이죠. 이 밖에도 예를 들면 뭐가 태우다 보면 뭐가 생기지? 재 같은 게 생기지. 나무 같은 거 태우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양초에 있는 그 파라핀 성분하고 공기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뭐가 생성되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얘네가 이렇게 바뀐 거야. 완전히 새롭게 다른 물질로 태어난 거잖아. 그죠? 맞지?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가스 있지? 가스 알지? 네. LNG 가스, 천연가스란 말이에요. 똑같은데요. 천연가스는 이제 메테인이라는 가스거든요. 메테인은 기체인데 천연가스하고 산소가 만나서 연소 반응을 일으켜요. 똑같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스 키면 어떻게 되니? 뭐가 나오니? 가스 키면 불이 나오죠. 불이 나오잖아. 네. 열과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태워도 열과 빛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해요. 열과 빛이 발생하는 예를 보시면 양초가 타거나 종이를 태우거나 메테인 가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테인 가스가 이 천연가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알겠지? 도시가스. 천연가스가 연소라는 거는 산소와 만나는 작용이고요. 네, 열과 빛이 발생한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 앙금 생성.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이온과 이온이 만나서 앙금 생성하는 거 기억해요? 염화 은이랑 그 황산구리 기억해. 황산 뭐? 황산. 아, 황산구리. 황산구리 무슨 색이야? 검은색. 어? 검은색. 뭐였어요? 무슨 색이었어요? 황산구리는 아니고 황산구리에 있는 구리 성분하고 다른 뭐 아이오딘화 뭐 이런 게 만나가지고 황이랑 구리가 만나서 검은색이었지. 황산구리가 아니라 황화구리. 아까. 그래서 이온이 생성된 거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염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흰색. 그 다음에 아이오딘 흰색만 써볼까? 아이오딘. 탄산 칼슘 기억나요? 안 그 나지? 달걀 껍데기. 맞아요. 황산 칼슘. 그 다음에 탄산 바륨. 아, 거기다 칼슘이나 바르면. 황산 바륨. 이런 것들이 이제 흰색이었죠. 네, 기억 안 나면 탄산이나 황산 같은 것들이 섞이면 어쨌든 흰색이 나올 확률이 많다. 그 다음에 염화음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노란색 기억나니 혹시? 노란색. 방금 하려다가 말했던 거. 그 아이오딘이나 칼륨? 아이오딘, 화학, 나트륨. 아. 미안, 나트륨 아니야. 납. 요게 노란색이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황화납. 요게 이제 검은색이고요. 또 뭐가 있었지? 이 정도만 하죠. 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온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온이 생성된다는 건요. 염화음이라는 건 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거잖아. 염화 나트륨 더하기 예를 들면 질산은을 섞었더니 이렇게 짝을 바꾸는 게 우리가 앙금 생성되는 거라 그랬지. 네, 물 속에서. 그래서 선생님, 염화은 네. 여기 있어요. 뭐? 아이오딘. 더하기 2-1 책이 있네요. 요거 뭐 아이오딘과 납하고 항아난 말이 또 뭐 있니? 에? 황화불이요. 황화불이. 황화불이는 무슨 색? 검은색. 검은색. 또 황화불이 아까 했었지? 왜 안 써? 또 무슨 카드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뭐지? 자, 집에서 복습하시고요. 그래서 이온 생성되는 거 보자. 이온끼리 녹아있을 때, 물에 녹아있을 때 앙금 생성하는 거.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을 짝을 바꿨어. 그래서 질산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은. 이렇게 이제 짝을 바꾸잖아요. 이때 염화은이 흰색 앙금을 생성했잖아. 맞죠? 여기서 봐봐. 이 반응하는 물질들,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이 합쳐졌는데 짝을 바꿔서 질산나트륨하고 염화은이라는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됐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화학 변화라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거나 성질이 변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다시 볼게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이 섞여서 아이오딘과 납이 되고 노란색 앙금. 네, 요 노란색 앙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아이오딘과 납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석회수에다가 입김을 물어놓으면은 입김에 뭐가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어떻게 되지? 뿌옇게 된다. 이것도 앙금 현상이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석회수에다가 입김 불어넣으면 뿌옇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석회수 입김. 맞네. 미안하다. 여러분들 책에다가 옮겨 적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앙금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기체 발생을 보시면요. 기체 발생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요.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은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요. 어떤 금속, 뭐 마그네슘이든 뭐 철이든 이런 금속에다가요 강한 산, 염산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요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봤나요? 네, 마그네슘이나 이런 데다가 뒤에 이제 실험도 나오긴 할 텐데 그런 금속에다가 염산을 이렇게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고 염화물이라는 금속이 변한 게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금속과 산이 만나서 어떤 다른 물질과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아니면은 탄산칼슘, 우리 계란이 탄산칼슘이잖아요. 여기다가 산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물질하고 뭐가 발생할까? 탄산칼슘이요? 그거 저번에 실험해봤는데. 그죠? 이 안에 칼슘이라는 탄산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CO3라는 거거든요. 이 안에 비슷한 게 생긴 게 있지, CO2. 그래서 계란에다가 산을 이렇게 뿌리면 부글부글 끓어. 네. 이때 발생하는 건 이산화탄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베이킹 소다 혹시 알아요? 네. 달고나한테 쓰는 거. 맞아요. 빵 만들 때 쓰는 거, 그지? 여기 얘가 베이킹 소다 말고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 반죽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넣고 그 다음에 빵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오븐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빵이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물질하고 이때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 기체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엄마가 빵 같은 걸 이제 베이커리 같은 걸 해보신 분이 있다면 오븐에다 구우면 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이때 부풀어 오는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부풀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뒷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거야 이번에. 그래서 조금 외울 거 많은 단원이다. 아시겠죠? 민호야? 그래서 기체 발생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특히 얘 같은 경우 발포점 이제 뭐 비타민제 같은 거 이제 물에 넣어서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고요.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발생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달걀 껍데기가 이제 달걀이 탄산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묽은 염산이라는 산을 넣었을 때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버려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상처에 상처 났을 때 빨간 약 바르는 거 혹시 알아요? 빨간 약? 그게 과산화수소거든요.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바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처에 빨간 약을 바르면 보글보글 기체가 올라와. 그거는 산소예요. 산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 예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뭔가가 김치가 익었다. 아니면은 뭔가가 쉬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쉬면요 그 물질은 그 물질이 아닌 거야. 전혀 다른 물질이 되고, 그죠? 맛도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고 특유의 상한 거 생각해 보세요. 상한 거는 그 음식일까 아닐까? 아닌 거야. 산소가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갈변 현상 혹시 알아요? 네. 네. 사과나 뭐 과일 같은 것들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왜? 산소와 만나가지고 변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철이 녹슨다는 얘기인데요. 철은 그냥 한글로 쓸게요. 철을 하고 녹슨다는 건요. 철에 오늘 어떻게 알지? 라보의 그 산소. 오버워치 라보가지를 기억해? 이한이 이렇게 때 그것만 외웠어.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슨다는 거 있죠. 그치? 갈색으로 변하는 거 철이. 그게 이제 산화철이고요. 요거는 산소가 달라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혀 다른 물질, 철이 아닌 거예요. 얘는. 그래서 과일이 익는다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반응하는 거고요. 김치가 씌워진다는 건 이건 발효 현상인데 김치의 맛이 생김치에서 이제 익으면은 좀 다른 맛이 약간 신맛이 나잖아요. 다른 물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과의 색이 변하는 거 갈변이죠.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색깔이 원래 바나나 무슨 색깔이게? 초록색. 초록색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노란색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익어서 그런 거고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에틸렌 기체라는 게 발생해. 에틸렌 가스가 발생해. 바나나 안에서. 그거 그래서 과일이 있게 과일이 빨리 익게 만드는 기체야. 그래서 바나나 샀을 때 유의할 점이 바나나는 봉지 안에다가 두면은 노랗게 되고 금방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열린 공간에다가 바나나를 보관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바나나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색깔 검은색. 맞아, 까만색 어떻게 알았어? 까맣게. 집에서 했다가 엄마 주mus어. 아니야, 좋은 거야. 색깔은 변하지만 안에 그 물질 그거는요 덜 익게 돼. 그 노란 부분 있잖아, 우리 먹는 부분, 과육 부분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거 보고서 썩은 건 줄 알고. 썩은 거 아닌데 색깔만 변하고. 바나나는 그래서 색깔 변화가 또 심하게 변한다.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화학 변화를 보시면요, 뭐 예를 들면 산소와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이런 화학 변화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것들 좀 예를 더 볼게요. 오른쪽에 이제 설탕 같은 거 보시면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태 변화는 그냥 물리 변화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설탕 보시면요, 설탕을 단순하게 설탕 우리 가루 혹은 각설탕 같은 거 있잖아요. 녹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녹잖아. 그러면은 설탕 용액이 되겠지, 맞죠? 네, 이 상태는 고체가 액체가 된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설탕 과자 달고나 말했지만 설탕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가열을 시켜보면 색깔이 어떻게 되니? 카라멜화 되잖아. 그게 갈색이지, 그치? 그래서 색깔이 설탕의 흰색 고유한 색깔을 잃고 갈색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산소와 만나서. 아시죠? 그리고 맛도 어떻게 되니? 설탕 특유의 단맛이 아니라 약간 탄맛 비슷하게 나는 약간 과자 맛이 아니라 그러죠. 달고나 맛 있잖아, 그죠? 그렇게 카라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맛이 변하죠. 이런 게 이제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설탕을 가열할 때 그냥 단순하게 녹는 거는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이제 타서 검게 변하면요, 이거는 이제 화학 변화가 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물리 변화의 여러 가지 예를 윤호가 한번 읽어봐. 요거는 모양 변화가 되겠고요. 모양 변화가 되겠고요. 네, 이건 상태 변화가 되겠고, 네, 상태 변화가 되겠고, 네, 상태 변화가 되겠고, 네, 상태 변화가 되겠고, 네, 상태 변화. 네, 가는 실 같은 철가 있거든요. 그걸 뭉쳐가지고 이제 강철 손을 만들죠. 모양 되겠고요. 네, 촛불은 초 자체는 고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넣으면 촛농 액체 상태가 되잖아. 물론 또 식어서 또 다시 고체가 되고. 아시겠죠? 화학 변화의 여러 가지 예는 서우가 한번 읽어볼까? 네, 요거는 이제 태우는 건 연소 과정이죠. 네, 음식물이 부패하는 거는 이제 상한 거,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하는 예가 되겠고요. 네, 달걀 딱 깨트려 보면 약간 끄적끄적한 액체 같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단단해지고 하얗게 노랗게 변하잖아요. 네, 이거는 색깔 변화가 되겠고요. 네, 우유와 상에서 이제 뭐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앙금이 생성되고, 그죠? 또 네,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베이킹 파우더라는 걸 넣고 밀가루 반죽을 하면은 가열시켰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 이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화학 변화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네, 오른쪽에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1, 2, 3번까지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좀 은근히 헷갈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뒤쪽에 있구나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뒤에 있는 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는 거야. 지금 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근데 도대체 왜 밀봉되어 있는 건데요? 어? 손난로가 뭐라고? 40페이지 14번 손난로가 왜 그러니까 왜 밀봉되어 있나요? 너는 왜 40페이지 보고 있니? 아 이거요. 손난로가 뭐? 아 여기요. 그걸 왜 보고 있어? 아 그냥요. 다다음주에 봐. 그러니까 왜 밀봉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물질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고요. 철이 녹쓰는 거는 화학 변화가 되겠죠. 물에 잉크가 퍼진다는 물리 변화, 설탕이 물에 녹는 거는 물리 변화. 그다음에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리는 거 물리 변화, 과일이 익는 거 화학 변화, 달걀 껍데기와 식초가 반응하면 탄산칼슘과 산이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화학 변화가 되겠죠. 화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예가 되어 있는데. 뭐 앙금 생성, 열과 빛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기체가 발생하거나 아까 전에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하거나.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물질 변화에서의 입자 배열의 변화도 볼 건데요. 거기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집에 가서 교재에다가 별표 꼭 쳐놓고요.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행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예, 그 다음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의 특징, 그 중에서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물리 변화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새로운 물질은 생성되는 게 아니야. 새로운 물질 생성 아니야. 그러니까 성질 변화도 없어요. 알겠죠? 화학 변화는요.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합쳐져서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만나서 C하고 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 혹은 우리는 이제 분자라는 걸 알고 있죠. 분자가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혀 다른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 한번 볼게요. 자,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밑에 그림을 먼저 보세요. 모형 그림을 한번 보면요. 가운데 물 분자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예요. 그러니까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오른쪽으로는요. 물을 열이나 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죠. 맞죠?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요. 왼쪽은 빨간 공하고 흰 공이, 빨간 공이 산소고 흰 공이 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은 화학식을 H2O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충분히 알잖아요, 그 내용은.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가운데 이제 물을 기준으로 할 때는 물은 H2O인데 물리 변화할 때 만약에 물을 끓였어? 그러면요, 이 H2O가 분자들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요.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모여 있다고. 그죠? 근데 얘네가 이제 이렇게 산소 하나,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수소 두 개 이런 식으로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데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요, 물이 쪼개졌으니까 물이 쪼개졌으니까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래서 작은 공들은 수소 기체, 큰 공들은 이제 산소 기체.
요렇게 이제 쪼개진다고. 네. 요거는 이제 표현으로 해놓은 거고요. 모양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성질 변화 보시면요.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왜?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요. 분자의 배열이라는 건 이제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까웠던 것들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화학 변화는 이제 어떤 물이라는 분자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쪼개졌으니까 새로운 분자가 생성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원자의 배열이 원자가 분자를 이루고 있다가 쪼개져가지고 서로 간의 배열을 바꾼 거잖아. 그치? 그래서 꼭 교재에서 제가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꼭 밑줄 해놓으셔야 돼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질이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 경우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제가 써놨던 거 집에 가면 그대로 옮겨놔. 밑에 이제 변하는 것을 보시면요. 분자의 배열이라는 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요.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원자의 배열과 분자의 종류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이 변하겠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변하는 것. 그래서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변하는 거는 분자 사이의 거리. 분자 배열 혹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겠고요. 화학 변화에서는 이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는 거니까 원자 배열이 변하는 거겠죠. 원자 배열이 변한다는 거는 레고 같은 거를 우리가 한 조각을 떼서 다른 조각에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는요. 물리 변화는 성질 변화가 없잖아. 그죠? 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당연한 건데요. 물리 변화도 마찬가지고 화학 변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건 변하지 않죠. 당연하게도 화학 변화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량도 변화가 없어요. 네, 물이라는 게 있고 물을 쪼개가지고 수소와 산소가 됐는데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분자를 보시면 물은 H2고 수소는 H2가 되겠고 산소는 O2가 된단 말이에요. 물 분자가 쪼개져서 수소와 산소가 되는데 수소는 여기 수소가 있고 산소는 산소가 있잖아. 그죠? 그냥 원자만 쪼개가지고 서로 간에 붙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할까 안 변할까? 화학 변화를 해도 분자는 변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래서 저는 H2O인데 왜 저기는 H2랑 O2예요?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일부러 안 가르쳐 준 건데 써볼까요? 그러면 말했으니까 H2O를 쪼개면요. H2O는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수소 두 개, 그 다음에 산소 한 개.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아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 10분 후에 배우는 내용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출 거거든요. 이따 하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종류와 개수가 맞춰지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물이 예를 들면 18g 있었어. 그러면 수소와 산소의 합친 이것도 수 18g 돼야 돼요. 왜냐면 얘가 그대로 있는데 어디서 물질이 추가가 되거나 물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량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성질이 변한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변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 잘 기억해 주세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크기, 그 다음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리 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이 또 변하기도 합니다. 성질은 또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에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뭐 답은 있으니까 4, 5, 6번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싶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4번의 1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요거는요. 위에 있는 빨간 공, 흰 공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프린트니까 위에 있는 게 물이잖아요. 물 분자가 되겠고요. 세 개로 된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뭔가가 고체가 있는 거예요. 가루 같은 거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니까 화살표 오른쪽을 보니까 뭔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같은 게 뭔가 물에 녹았구나라는 걸 이제 모형으로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리 변화가 되겠고 각각의 분자 모형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각각의 분자 모형들이 다 쪼개져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분자가 형성됐잖아. 이런 걸 화학 변화라고 해요. 알겠나요? 네. 1번은 그래서 물리 변화, 2번은 화학 변화. 5번은요. 물질의 원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는 원자를 잡아 떼가지고 새롭게 종류를 바꾼 거야. 완전히. 그지? 그러니까 얘는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2번은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건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물질의 상태나 모양은 변하고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건 물리 변화가 되겠죠. 4번의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으며 분자 배열만 변하는 거는 이제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화학 변화를 할 때 변하는 것은 O, 변하지 않는 것은 X 되어 있는데요. 원자의 종류, 개수, 크기,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1과 2는 X, 3과 4는 O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14페이지만 볼게요. 여기만 하고 이제 쉽게 진짜로 14페이지 실험인데요.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가지고 물리변화, 화학변화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마그네슘 리본을 페트리 접시에 녹는다 되는데요. 마그네슘 자체는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은백색의 광택이 나거든요. 나름대로. 금속의 성질 중에 하나가 광택이에요. 예를 들면 금은 노란빛이 나고 철은 은백색이 티가 나고 알루미늄은 밝은색이 나고 그런 광택들이 있거든요. 어쨌건 2번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요.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렸다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모양 변화,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그네슘 리본을 이번에는 태웠어. 산소와 만나서 태웠어.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무슨 물질이냐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아까 전에 산화철처럼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전혀 새로운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 녹슨 것 같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고요. 타고 남은 재를 페트리 위에 접시에 놨다. 이거는 이제 화학 변화가 되겠죠. 태웠기 때문에 광택은 사라지고요. 이게 색깔도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되겠죠. 결과 보면요, 마그네슘 리본에다가 이제 묽은 염산을 뿌렸어요. 그러면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 두 번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은 물리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염산에서 기체가 발생해. 근데 마그네슘 리본이 탔어요. 탔으면 이제 수소기체를 했는데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더래. 이 말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정리를 보면요.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마그네슘 리본을 태워요. 이건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더라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실험은요. 간이 전기 전도계를 통한 건데요. 요거는 요 젓가락처럼 이제 밑에 기계 밑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에 소금물 같은 데가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니?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거나 뭐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거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나 나 같은 경우는요.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산화 마그네슘은 이제 비금속화된 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금속 그대로거나 2번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금속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알겠죠? 그래서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그 다음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은요.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태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12페이지에 있는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이제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